저는 술 코너 충격을 먹었는데 한 개 마트에 다 술인 거예요. 종류별로 막 2개씩 막 가져왔는데 위스키도 들어가 있고 보드카도 들어가 있고 샴페인부터 양주까지 한 38가지가 되는 거예요. 너 이거 공항에 어떻게 가지고 가냐. 북한군 허위사령부, 여기로 말하면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처에서 특수과 간호장교로 군생활을 6년간 하다가 한국으로 왔습니다. 최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북한에는 대부분 마트라는 개념보다 장마당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웬만하면 마트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조금씩 허용하는 그 상점이라고 하는데 조금 고급진 물건들이 있다면 달러 상점, 달러를 위주로 쓰는 달러 상점, 외화 상점, 중국 돈을 많이 활용하는 외화 상점. 범위가 엄청 작아요. 우리 여기 말하면 그 편의점 차이, 대부분 저희는 장마당에서 다 해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막 고급진 마트 이런 데는 없었어요. 다양한 것들이 있었고 제일 충격인 건 제가 감기가 걸렸거든요. 시차 적응 때문에. 감기가 걸려서 감기약을 사러 갔는데 약국을 가지 않고 마트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마트에서 감기약을 판대요. 우리 한국에서는 처방전을 떼야만 감기약이 나오고 약국 가야 되는데 일반 그 마트에 약국 소화제부터 시작해서 영양제부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약도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영어 하시는 분이 가가지고 야 이게 감기 어디 부분이 좋다는 이거 사자 이래가지고 마트에 가서 제가 약을 해결해서 먹었습니다. 제가 약국이라는 걸 활용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병원 자체에서도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약국이 아니라 병원 원장 와이프가 운영하는 약국으로 그 병원에 그 약국에 가면 약이 있어 가서 가져와 하면 그냥 매매로 약을 사갖고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 미국 가면 꼭 사오라고 그 추천 메뉴 있잖아요. 영양제. 그래서 사실 영양제 사러 갔는데 처음에 코스트코랑 월마트 이렇게 2개 다 가봤거든요. 너무 사이즈가 크고 그리고 조금 기대가 됐는데 너무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여기에 어떤 것들이 있겠냐라는 생각인데 가끔씩 이렇게 한국에서 보던 물건들도 꽤 많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걸 알고 보니까 저는 그냥 한국에서 나오는 생산지 그 한국 거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미국 거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대용량을 꽤 많이 팔아요. 저는 술 코너 충격을 먹었는데 따로 매장이 있더라고요. 안에서는 이렇게 대량 술들을 살 수가 있는데 밖에 나오면 술 코너가 따로 있어요. 그냥 한 개 마트에 다 술인 거예요. 남편한테 선물한테 지인분들한테 선물을 해줘야 되니까 술마트 찾았는데 요만한 사이즈 있잖아요.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일회용으로 딱 마실 수 있는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가격이 그때 1달러부터 그냥 4달러 정도 됐는데 제일 비싼 게 한 8달러 정도였어요. 그래서 종류별로 막 2개씩 막 가져왔는데 나중에 와서 봤더니 위스키도 들어가 있고 보드카도 들어가 있고 샴페인부터 이렇게 양주까지 종류별로 다 주워온 거예요, 제가. 근데 하얀색은 이거는 보드카구나 이런 거는 알거든요. 그리고 약간 주황색 난다, 약간 어두운 색깔 난다라고 하면 다 양주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종류별로 다 쟀는데 한 38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너 이거 공항에 어떻게 가지고 가냐, 이거 단속당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래도 한번 단속당하면 그냥 가져보자 하고 이렇게 깨질까봐 옷에다 뚝 싸가지고 했는데 그냥 그건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작아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병이 이뻐가지고 너무 예뻐요. 막 이렇게 생긴 병도 있고 막 호러병처럼 이렇게 양쪽에 손잡이가 달린 병도 있는데 요만한 게인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게 이뻐가지고 종류별로 사왔는데 북한에는 그냥 소주 원주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말하면 소주라고 하면 약간 프로가 10% 지나나요? 여기 소주가? 그래요? 북한은 그냥 평균 소주 프로가 20%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원주라고 하면은 그냥 30%, 40% 이상, 30, 40% 이상인데 그 원주 가격은 좀 비싸요. 그리고 대부분 원주를 가져다 거기다 물을 타서 브루스를 낮추거든요. 북한은 그냥 이런 플라스틱 물병 같은 데다가 한 컵씩 이렇게 담아놓고 팔거든요. 고급진 병은 없어요. 이거는 땅이 큰 게 아니라 영양제 사이즈도 엄청 큰 거예요. 막 이렇게 큰 영양제도 있고. 그리고 그 센트럴? 센트럴 그게 그때 유명했어요. 그래가지고 센트럴 영양제가 여자 거랑 남자 거 그리고 이게 나이별로 있더라고요. 40, 50대 나이 추천사에서. 그래서 제가 막 선물해 줄 걸 영양제를 다 사갖고 오고 그 거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음료수들을 정말 많이 파는데 이게 한국에서 먹던 우유하고
거기에서 파는 우유가 맛이 전혀 다른 거예요. 네, 그리고 다 대부분 플라스틱 통에 들어간 게 아니고 종이 그 우유팩 있잖아요. 그런 팩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큰 사이즈로. 우유 맛이 너무 달라요, 종류도. 그리고 카트 있잖아요. 이 물큰 남는 게 엄청 커요, 이게. 그래가 그걸 가지고 돌아보고 하리보 젤리, 제가 그 젤리를 좀 사고 싶어가지고 갔는데 젤리도 사이즈가 이렇게 크게 팔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한 번에 다 사가서 그걸 어떻게 먹나 막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서식자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다 조금조금하게 되는데 다 대용량. 네. 그래서 크구나. 그냥 볼 게 많구나. 근데 마지막에는 나올 때 다리 아파서 못 견디더라고요. 종류가 너무 많은데 그래서 종류가 꽤 많아서 이런 과일도 있구나라는 걸 구경은 했는데 먹을 용기가 없더라고요. 제일 먼저 찾았던 게 귤, 사과, 그리고 그 약간 망고가 그게 종류가 정말 많더라고요. 망고도 무슨 애플 망고 같은 것도 있고 무슨 또 노란 색깔도 망고도 있고 그래요. 그때 저희 그 아시는 분이 야 우리 망고 한번 먹어보자 하고 그리고 망고 하나 사고 귤인데 이렇게 동그란 거 조그마한 귤이 있는 거예요. 그거 맛있다고 해가지고 샀는데 근데 못 먹었거든. 입맛이 안 맞아가지고. 근데 그 애플망고라는 거는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일도 직접 먹어봤는데 내가 태어난 곳이 양강도인데 국경 지역이에요. 중국하고 근접해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 들어오는 바나나, 망고도 먹어봤었고 그리고 뭐 파인애플도 먹어봤었고 근데 일반 사람들은 못 먹어봤다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저희는 조금 중상층 좀 잘 사는 집에 속하다 보니까 그래도 중국에서 밀수로 물건을 받으면 서비스로 과일을 한 박스씩 종류별로 보내주거든요. 저 북한에 있을 때 사실 버터 하면 미국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치즈 하면은 미국. 그냥 이렇게 알고 있어요. 버터는 미국에서 잘 먹는 나라. 이 버터는 미국 음식이야. 막 이런 게 있어서 항상 그 공군 친구들이 얘기를 했던 게 있어요. 그 친구들은 잘 먹어야 비행기로 하늘 날 수 있어서 그나마 한 달에 뭐 버터를 이렇게 네모나게 된 거 그걸 나눠주거든요. 한 사람당. 그러면 그 친구들은 그걸 가져다 야 이게 버터래 미국 음식이래 야 우리는 서양 음식 먹는다 막 이렇게 자랑을 했던 적이 있어서 그 버터를 직접 보기도 했어요. 근데 미국에 가니까 종류가 정말 많고 진짜 미국 음식이 맞구나 미국 거 맞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버터 쪽도 있었고 버터도 많고 치즈도 많고 종류별이 정말 많았는데 그냥 아예 그 벽에 이렇게 냉동처럼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 벽장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다 치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냐 아이스크림인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쌓여있는 아이스크림 꽤 많잖아요. 근데 보면 영어를 잘 모르다 보면 그게 보면 이렇게 치즈 그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와 이게 바로 그 코너로구나. 근데 다 종류가 많았어요. 버터를 또 제외하고 과일 코너도 많았고 술 코너도 정말 종류별이 많았고 음식 코너, 과자 코너, 과자도 정말 그리고 제일 많았던 거 저는 제일 관심이 많았던 게 초콜릿 코너. 초콜릿 종류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저도 이렇게 종류별로 몇 개를 샀는데 그걸 사서 제가 엄청 많이 먹었어요, 초콜릿을. 그래서 살만 찌고 왔는데 그거는 진짜 양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에 항상 저는 갈 때마다 초콜릿 갖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막 친구야, 그리고 이렇게 동그랗게 초콜릿, 이렇게 사탕처럼 이렇게 비닐봉지 포장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었는데, 사이즈 하나가 이렇게 큰 거예요. 입에 넣으면 입에 꽉 차가지고, 이러고 앉아서 먹고. 그리고 막 맛별로 이렇게 있고, 근데 또 잘못 선택하면, 그 이상한 풀냄새 나는 민트향 초코도 있는 거예요. 그래, 이건 무슨 치약 냄새가 나냐. 취하고 이건 누가 먹냐고 이거 못 먹는다고 해서 초콜릿 가져다가 친구한테 줬는데 그 친구도 못 먹겠다라고 하는데 그 통역하시는 분은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라 익숙한지 잘 드시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 핫한 민트라고 그래서 저건 무슨 맛으로 먹지? 하고 이랬는데 민트 초코도 있고 막 맛별로 있어서 완전 놀랐어요. 아몬드 안에 들어가 있는 초콜릿이 있거든요. 아몬드 초콜릿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그냥 보고 샀는데 그냥 원형 초코볼처럼 생겼거든요. 그래 먹었는데 안에 뭐가 씹혀요.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아몬드 든 거예요. 근데 그게 제일 맛있었어요. 겉에는 초콜릿, 안에 이렇게 씹을 때 그 아몬드 고소한 맛이 너무 어울려가지고 초콜릿 갑자기 땡기네.
진짜 그게 맛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체계적인 틀에 쌓여서 장사를 하는 마트이고 조금 현대화된 건데 북한은 그냥 장마당하고 거의 비교하면 약간 비슷해요. 보면 장마당을 이렇게 쭉 돌아보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잡화 매장 따로 있고 침구류 매장 따로 있고 그 장마당 안에 다 있거든요. 그리고 막 패션 옷 파는 데 따로 있고 이렇게 종류별로 따로 있는데 그냥 잘 꾸려진 그런 장마당에 그냥 종류가 정말 많고 그리고 식당까지 갖춰져 있는 이런 문화는 거의 비슷해요. 북한도 장마당에 가면 음식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길거리 음식도 맛볼 수 있고 다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퀄리티가 떨어지는 장마당이라 너무 좋은 장마당의 그런 차이점이지. 근데 제일 좋았던 거는 바로 옆에 그 식당 코너도 있어서 쉬면서 커피도 마실 수 있고 그리고 거기 가서는 그냥 콜라를 이렇게 우리가 뷔페 식당 가면 콜라를 이렇게 받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 이렇게 컵 같은 거 라지 사이즈 같은 거 가지고 가가지고 바로 거기에서 콜라 받아 먹고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피자도 대부분 거기 가니까 대부분 피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피자도 가져오고 치킨 조각인가 그런 것도 가져오고 음식을 같이 앉아 먹을 수 있고 또 먹다가 또 돌아보고 그리고 계산하는 것도 본인이 개별로 계산할 수 있는 셀프 코너가 있고 그리고 카운터를 통해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건데 저희는 카드를 사용하는데 제대로 사용할 줄 몰라가지고 카운터를 활용을 했거든요. 근데 줄을 너무 서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월마트라는 게 대형마트고 크다 보니까 물건 사는 율이 장난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1년치 장을 보는 사람들처럼 한 번에 정말 많이 사가요. 그러니까 그 대기줄을 기다리는 것도 정말 사람 많이 기다리더라고요. 근데 북한 장마당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바로 가서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서 지급을 하고 바로바로 사가 나오니까 이렇게 장 보면서 마지막에 나와서 계산을 하고 이런 게 없거든요. 장을 보는 시간보다 대기하는 시간이 더 길었던 것 같아요. 서 있는 사람들, 대기하는 사람들도 초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나밖에. 왜 저렇게 빨리 안 하지? 막 이런 거는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우리랑 같이 온 일행들 있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언제야? 막 이렇게 넘겨보고 이게 차이점을 제가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북한의 군 요군들 인권 문제 때문에 저희가 그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미국의 행사 차원에서 제가 다녀왔는데요. 워싱턴 DC 제가 2번 다녀왔고 그리고 뉴욕까지 다녀왔습니다. 항상 한국과 미국은 침략자로 저희가 배우다 보니까 저도 다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면 뉴스에 미국이 지금 북한을 또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엄청 많이 해요. 뉴스에서. 그러면 사실인가 보다. 사실 저희 북한에서 교육하는 미국이라는 사람들의 상대는 항상 승량이 포악한 막 동물에 비교를 하거든요. 약간 육식동물. 육식을 못 먹으면 사람 못 남는 그러한 포악한 상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성격이라든가 포악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 눈으로 직접 체험을 하고 북한에서 살던 제가 미국에 가면 어떤 반응이 올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생각과도 다르게 전혀 다른 문화고 똑같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한 가지는 똑같더라고요. 북한에서 배운 지식. 미국 사람들은 코가 크다. 그래서 항상 코가 큰 미국 놈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체격도 크다 보니까 코도 되게 커 보이더라고요. 놀랐던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진짜 만약에 한국에 오지 않고 바로 만났더라면 저놈은 나쁜 놈들이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궁금했거든요. 왜 북한이라는 나라에 그렇게 관심이 많냐 그리고 항상 침략하려고 하냐 막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는데 너무 차분하시고 여유롭더라고요. 사람들이. 북한의 사람들은 먹지 못하고 어려운 삶을 계속 살다 보니까 주변에 대한 여유로움이란 게 없어요. 오늘을 살면 내일 뭐를 먹어야 될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근데 미국에 가니까 땅만 큰 줄 알았는데 사람들의 마음도 그만큼 여유가 있는 거예요. 뭐를 해도 급하지가 않아요. 그래요? 다 안녕하세요. 다 오케이. 그리고 막 그 문화가 너무 좋았는데 한 옆집 한 동네 마을에서 같이 살고 있다면 서로가 공유가 되고 명절 같은 때는 또 술도 한잔 마시고 서로가 대화도 하고 이렇게 같이 모이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버지니아주에 잠깐 목사님 집으로 초청을 받아 갔는데 갑자기 저쪽 집에서도 오고 이쪽 집에서도 오고 와가지고 그냥 한 집안 식구가 돼서 주방에서 막 손으로 음식을 쥐어 드시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마음도 모든 게 다 넓게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땅이 넓어서 그리고 옆집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분명 여기 근처에서 살고 계시는데 그 집에 가자 이래가지고 점심밥 준대. 분명 옆집이라 했거든요. 근데 10km 넘게 갔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옆집이냐고 했더니 여기는 그냥 옆집이라고 얘기하면 이 정도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충격을 먹었는데 제가 워싱턴에서 뉴욕까지 가는 게 기차로 한 4시간 정도 달려서 갔어요. 이게 참 뭐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만큼 땅이 커가지고 저는 그렇게 여유롭게 집들도 빼곡히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워싱턴 그 중심만 내놓고 그리고 뉴욕 그 중심만 내놓고 외곽은 다 그냥 세대별로 다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 부지도 엄청 크고 잔디밭 한 개가 그냥 여기에 인천 대공원만한 그 사이즈가 그냥 한 개 집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충격을 먹었는데 여기에다 대공원 지으면 엄청 멋있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땅이 커서 이렇게 넓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제가 영어가 조금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통역원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줬거든요. 행사가 끝나면 마지막에 와서 토닥토닥 안아주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 그리고 북한에서 태어난 게 죄가 아니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와가지고 고생했다라고 안아주고 조금 약간 마음에 든든해지라고서 이렇게 응원의 말을 해주는 게 저는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통은 되지 않는데 그 사람 눈빛만 봐도 이 사람이 나한테 뭐를 얘기하는구나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더라고요. 눈빛이 너무 절절했어요. 그분들은. 뭔가 얘기를 하면 그냥 눈빛으로 모든 걸 다 소통을 하는 것 같아요. 거부감 없이 와서 고생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그게 제가 충격도 그때 좀 먹었고 북한에서는 솔직히 옆집 뭐 서로에 대한 거두어 준다던가 아니면 응원을 해준다던가 이런 게 솔직히 드물거든요. 아니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예전 같으라면 그래도 한 동네 사람들이 누구 집 굶는다라고 하면 막 우리 집 거 조금씩 나눠가지고 그 집도 챙겨주고 이랬는데 우리가 못 먹는데 어떻게 남을 챙겨줄 상황이 안 돼요. 마음이 야박해서가 아니고 그만큼 상황이 어려워서 남을 돌봐줄 상황이 안 되는 거죠. 미국에 가니까 뭐 모르는 사람도 그냥 다 프리하게 그리고 심지어 어떤 대중교통을 탔는데 앉아있는데 옆에 사람 처음 봤는데도 완전 친숙하게 대화를 하고 이런 게 너무 저는 좋더라고요. 가끔씩은 우리한테도 저런 여유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인드가 저는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어렵고 뭐 누구나 다 힘들게 사는 거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상대에 대한 배려 그리고 또 그만큼 여유를 부릴 줄 아는 사람들 승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호텔에서 조식이 나왔는데 아침에 시리얼이랑 토스트랑 과일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치즈가 버터인지 치즈인지 뭐가 잔뜩 나왔는데 제 입맛에는 솔직히 안 맞았어요. 먹으면 약간 속이 막 더부룩하고 아침부터 저는 좀 매콤하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줘야 되는데 버터스트에다 버터를 발라 먹어야 되고 그리고 막 느끼하게 그 바나나 있잖아요. 거기에 또 버터인데 옆에 바나나까지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그리고 우유에 시리얼이 나오고 그 음식이 적응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지금도 피자라든가 이런 걸 잘 못 먹거든요. 치즈가 들어간 음식을. 사실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치즈라는 거 먹어보긴 정말 힘들거든요. 그 북한에서는 기름기 있는 음식을 잘 먹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기름진 음식이 들어가면 그걸 잘 소화를 못 시켜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치즈라든가 치즈가 들어간 피자, 뭐 치킨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친구들이 처음에 다 거부감을 보였어요. 근데 요즘에 조금씩 먹기 시작을 하는데 만약에 지금 간다면 네. 다 먹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돌아간다면 제일 먹고 싶은 음식이? 피자. 거기 가면 아침 조식으로도 엄청나게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처음에 저 고구마 피자만 조금 먹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뭐 야채도 들어가고 브로콜리도 들어가는 그런 피자가 아침에 나오고 치즈만 바른 피자를 나오더라고요. 조식에. 저 다 먹을 자신이 있습니다. 피자가 제일 먹고 싶어요. 햄버거도 먹었습니다. 그때 상황에는 제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네 입맛이 달랐는데 좀 약간 기름진 음식이 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햄버거 중에 야채가 들어간 거는 제가 먹었어요. 그리고 샐러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과일 들어간 샐러드.
그런 것만 골라서 먹긴 했는데 솔직히 그때 상황에는 제가 미국 음식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경험에 그냥 바로 가다 보니까 잘 못 먹었어요. 근데 양 많아요. 한 그릇에 조금 비싸긴 물가가 비싼 나라니까 물가가 비싼 대신 양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햄버거도 엄청 커요. 네, 햄버거 사이즈도 여기 그 롯데리아의 사이즈 같지 않거든요. 막 이렇게 큰 사이즈를 이렇게 두껍게 해서 나오는 데도 있었고, 심지어 뭐 치킨 그 KFC인가 거기도 가면은 막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사실 북한의 허위사령부라고 해서 뭐 잘 먹는다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음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밥에 소금에 절인 무, 저처럼 약간 특수한 병정 꿀보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직책에서는 저희가 식당 밥을 안 먹어요. 식당에 가면 밥이 맛이 없거든요. 간호사실이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에다 항상 그 조그만 히트 같은 거 넣고 뭔가 넣어서 라면에다 두부를 넣고 밥을 넣고 이렇게 끓여서 먹고, 아니면 소시지를 가져다가 이렇게 썰어서 간장에다 찍어 먹고, 그렇게 잘 먹었다라고 해도 다양하게 먹어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군이다 보니까 제한적인 게 많이 해서 외부 음식이 잘 안 들어와요. 그 안에서만 환자들이 면회 갖고 오는 걸 제가 삥을 뜯는다고 해야 돼요. 좀 먹자고 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좀 많이 먹었지만 다양한 음식은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제가 갔을 때 가지수가 종류별이 너무 많아가지고 솔직히 어떤 맛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종류가 많으니까 그렇다고 가지가지 다 먹어볼 수도 없는 거고, 제일 놀랐던 게 막 햄버거도 군대에서 먹을 수 있다. 저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피자도 있다, 뭐 치즈도 있다, 뭐 이러는데 북한에서는 약간 버터를 바다라고 하는데 바다는 공군들한테 공급이 되거든요. 예, 근데 안 먹어요. 그걸 소화를 못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걸 가져다가 요리할 때 이렇게 기름으로 사용을 한 적이 많았는데, 예, 다 생소해요. 뭐 스테이크 썰고 여기서처럼 파스타 나오고 미국에서처럼, 그리고 포크 이런 거 웬만하면 식당에 가지 못해요. 다 집에서 해 먹고, 식당에 가면은 예를 들어서 국밥 한 그릇에 뭐 10,000원 줘야 될 때도 있고 12,000원 줘야 될 때도 있는데 쌀 1kg 가격이 거의 6,000, 7,000원이에요. 그러면 나는 쌀 2kg를 포기하고 식당에 가서 한 그릇을 먹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이라는 게 여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그 돈이면 차라리 집에서 쌀 2kg를 사서 생계를 유지하는 데 사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식당들이 재운영을 잘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나오냐면 북한에는 장마당이 활성화가 돼 있잖아요. 장마당 안에 국수를, 냉면이라면 냉면을 한 그릇이 다 하고 육수를 빵통에다 들고 나와요. 물통에다가. 그리고 탁 앞에다 놓고 사람들이 옆에 와서 쭉 앉거든요. 길거리 음식처럼. 여기 떡볶이 먹는 것처럼. 그러면 쭉 앉으면 육수를 이렇게 부어주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 막 적셔가지고 먹고. 그게 진짜 싸거든요. 자유여신상. 뉴욕에 갔을 때 자유여신상도 가보고, 타임스퀘어. 거기 가면 절대로 빼놓으면 안 되잖아요. 밤에 나가면 핫하다라고 해가지고 밤에 나갔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 관광지다 보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빅보이 추는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음악을 켜놓고 각자 뭐 따로따로 이렇게 춤을 추면서 일반 사람들도 막 끌어다가 같이 춤추고, 밤 저희가 한 12시 넘어 나갔는데도 너무 핫한 거예요. 그리고 쇼핑몰들마다 다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초콜릿 가게 들어갔는데 어머머머, 초콜릿도 너무 종류가 많고 하리보도 종류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걸 뭘 사야 될지도 몰랐고, 그 타임스퀘어랑 그 자유여신상 갔던 게 제일 좀 기억에 남았고, 제가 미국에 처음에 19년도에 인권활동으로 갔을 때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여자거든요. 근데 남편분하고 같이 왔는데 그 남편분이 한국에 여기 군 출신으로 여기에 와서 거의 한 12년인가 있다가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신 분인데 그 와이프 분 목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엄마도 없다고 하는데 수양딸로 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좋았죠. 미국의 그 버지니아주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어머니 있으면 저는 좋다 했더니 다음 날에 바로 저희가 같이 갔던 단체 사람들 싹 다 모셔다가 음식을 차려주시고 했는데, 그때 가니까 막 사람들, 옆집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요리를 하시고, 미국분 아빠는 밖에서 스테이크 그릴에다가 스테이크 굽어주고 막 고등어 같은 것도 구워주시고,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한다고 직접 시장에서 장 봐가지고. 그래, 그때 저는 그 어머니를 만나면서 지금까지 양어머니로 모시고 있습니다. 조금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조금 더 힘내면서 살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가 19년도에 4월쯤에 제가 미국에 다녀오고 그때 어머니를 만나고 10월에 제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청첩장을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사실상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래도 어머니니까 청첩장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냈는데 미국에서 바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자리를 지켜주셔가지고 아빠는 바빠서 못 오시고 어머니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도 네, 잘 보냈고 어머니 자리를 지금까지도 지켜주고 계세요. 이라도 네. 이게 사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대통령님 원래 만나기로 했는데 그때 초콜릿 그래도 상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요거. 그 행사장에 원래 대통령님이 참석하시기로 했는데 그때 일정이 바쁘셔서 참석 못한다고 미안하다고 직접 사인이 들어간 이 초콜릿을 저희한테 선물했어요. 19년도에. 근데 이게 아까워서 제가 버릴 수가 없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녹지도 않았어요, 지금. 네, 실온 보관을 했는데도 녹지도 않고 이거는 평생 간직해야 될 거니까 제가 그래도 언제 또 대통령님 사인이 든 초콜릿을 받아보겠어요. 그래서 보관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쓸 줄 제가 몰랐습니다. 대통령님을 직접 만나요? 네네, 제가 직접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네, 커피 타임을 가졌는데 그때 제 어깨도 두드려 주시고 그리고 손도 잡아주고 그동안 너무 고생을 했고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들, 내용들은 정확히 전달 잘 받았고 그리고 북한이라는 그런 나라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겠다. 지금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게 내가 그 적합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로 지금 쇠뇌된 교육을 받고 있고 자유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알고 인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1시간 반 동안 그 부통령실, 저는 처음, 아니, 이렇게 공개적인 그 부통령실 방에 저희가 가서 행사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같이 살고 계신데요. 그 가족들이랑. 그리고 그 흰색으로 된 그 백악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살고 계시고 이쪽에 그 약간 주황색으로 된 거기에서 지금 부통령님이 살고 있는데 그 건물에 저희가 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내가 살고 있다. 그리고 저기 창문 넘어 보이는 게 대통령께서 살고 계신다라고 얘기해가지고 1시간 반 동안 너무 황홀한 광경을 느꼈던 것 같아요. 머리가 하얗신 분인데 할아버지 같은 분이 앉아가지고 어깨 툭툭 두드리면서 고맙다고 와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저도 어떻게 부통령님까지 만나게 됐습니다. 일만 잘 됐으면 대통령님까지 만날 수가 있었는데 저는 그냥 최고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북한 사람들이 처음에 잘못 인식하고 있던 그러한 마인드를 한 번에 깰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00번의 말보다 실제로 체험을 한번 해보면 그 사람이 피부로 느껴진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도 뭐 말로만 들었을 때는 그냥 앞에서 보여주는 게 다겠지. 사람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게 다 인간이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에 직접 가서 그 사람들의 여유로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인드, 그리고 누구를 배려해준다. 아예 안면 인식도 없던 사람들한테 내 마음을 공유해줄 수 있고 배려해줄 수 있고 누군가의 그 가족이 되어준다는 게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접 체험해보면 그 사람들 마인드를 알 수가 있지만 그래도 제가 먼저 가봤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라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거기 가서 살고 싶어요. 네, 만약에 진짜로 살고 싶어요. 저는 거기에 사는 게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언어 소통도 잘 안 되고 근데 가서 그런 나라의 문화도 체험하면서 이렇게 막 촉박하게 막 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뭔가 뒤쫓기듯이 저는 한국에서 사는 삶이 쉽지 않거든요. 솔직히 40, 50년대 떨어진 시대에서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갑자기 한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떡 정착하고 보니까 이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세계에서 발맞춰 오던 분들이고 나는 지금 20대에 갑자기 들어와서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나가야 되는데 저보다 다 한 수 앞서서 나간단 말이에요. 제 또래 친구들이. 그러면 그 친구들 발맞춰 나가면 나는 10배, 100배, 1000배를 뛰어야 돼요.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앞만 보고 정말 열심히 달리고 하루에 알바 6개, 7개 막 이렇게 하면서 다녔는데 저한테 여유라는 게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그 사람들도 먹고 살겠는 데는 다 누구나 똑같지만 그 사람들이 그 행동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이게 있는 사람이 여유인가?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대화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마인드 자체가 그렇구나. 뭐 잘 살던 못 살던 그런 걸 다 떠나서 이 사람들이 생각했는 마인드, 그리고 여유. 저는 그게 제일 부러웠어요. 그 미국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한 게 있었는데요. 저보고 제일 힘든 게 뭐냐고 물어봤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 제일 힘든 거고 앞으로 내 숙제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한마디로 얘기하는데 지금 한국에 와서 북한에서의 삶보다 한국에서의 삶이 어떠냐? 북한 삶보다는 한국 삶이 너무 좋죠.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그 삶에 대해서 한번 다시 여유를 생각해봐라. 못 살던 나라에서 와가지고 최소한 배고픔은 없지 않냐. 그 삶에 만족을 하고 있으면 여유는 언제든지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저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가지고 있는 삶에 만족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한 걸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갔지 더 뒤로는 뒤처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말씀이 저는 조언처럼 계속 들리고 조금 더 여유로운 사람들 살아보고 직접 체험하고 경험해봐야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군 호위사령부, 여기로 말하면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처에서 장성들을 담당 치료하는 특수과 간호장교로 군생활을 했습니다. 여기서처럼 여성 편의시설 뭐 이런 것들 따로 배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는 대부분 그런 게 없어요. 심지어 빨래를 넣을 때도 남자들하고 혼합으로 같이 있는 부대에는 빨래 남자 빨래 여자 빨래 막 이렇게 그냥 사이 하나 두고 이쪽은 여자 거 이쪽은 남자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되게 많이 불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사용할 때도 조금 이게 잘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막 줄을 섰는데 남자가 나올 때도 있고 그리고 여자가 막 남자 화장실에 갈 때도 있고 막 이렇게 막 서로가 분리한 데 있었거든요. 막 우리 빨래, 여자들 빨래가 남자들이 막 훔쳐갈 때도 있고. 군에서는 제가 남자들하고 똑같이 훈련을 주는 거예요. 아니 남자하고 여자가 서로 체격 자체가 다르고 생리학적으로는 다 다른데 왜 똑같이 훈련을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전쟁이 일어나면 여자 남자 가리지 않고 총알을 뭐 여자 남자 가리고 오냐, 군인이라면 똑같이 훈련해야 된다 하고 반박을 못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대부분 저희는 들은 적이 없었고 여성들이나 남성들의 그 디지털 군복을 봤을 때 정말 부러워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전투화, 판문점 쪽에 보면 가끔씩 미국 군인들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노망이 죽기 전에 저런 신발 신어보는 게 소원이거든요. 북한 친구들이. 가끔씩 이런 방송이 오거든요. 뭐 오늘 아침에 어디 서해 앞바다로 지금 침략해 와서 도발을 해가지고 북한이 대응을 했다라고 하면서 약간 미국이랑 그 한국의 군복 입은 군인들 사진들을 이렇게 첨부해가지고 노동신문에 실린다던가 군인들한테는 계속 방송을 보여줘요.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 알고는 있고 지금 머리가 긴 거에 대해서 너무 충격을 먹고 머리를 기를 수가 없어요. 북한군에는 규정이 있거든요. 머리가 이것도 어느 정도 소위 중위 이런 계급에 따라서 머리 길이도 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렇게 머리를 길 수가 없고 그리고 자차로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저렇게 서서 여유롭게 머리를 빗을 수 있고 화장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렇게 뭐 눈썹도 정리하고 사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저거 아침에 음료수까지 저렇게 마신다? 저는 저런 데서 군생활 한다라고 하면 10년이 아니라 20년도 알 것 같은데요. 지금 임산부죠. 군복에 임산부 군복까지 나오는 거는 북한에서 상상도 못해요. 그리고 임산부가 군 생활한다라는 거는 저희가 아예 생각을 못하는 점이거든요. 그리고 군복이 저렇게 임산부를 위해서 맞춰서 나온다라는 것조차도 사실 북한에서는 일반 장교들이 저렇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출퇴근하는 군인들이 대부분 없어요. 부사관들까지 군생활 10년 안에 계급에 속하기 때문에 연애 자체를 못하거든요. 만약에 연애하다가 걸리면 풍기물란죄로 속해가지고 저는 아예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식으로 쫓겨내려가 되거든요. 무조건 생활제대라는 걸 보내거든요. 생활제대라는 건 생활을 못해서 그러면 낙인이 딱 찍히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는 앞으로 사회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농장원으로 광산에서 광석해야 되고 그 신분으로 계속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장교도 여기로 말하면 뭐 장교학교, ROTC 뭐 이런 데를 해서 장교 별을 다이아몬드로 박는데 북한에는 별이라고 하거든요. 별을 받고 소위부터 별이 들어가요. 근데 그런 친구들도 저렇게 임신을 하고 아예 임신을 하면 군생활에서 제외가 돼버려요. 뭐 군복까지 맞춰서 나온다던가. 상상도 못하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장교인 경우에는 결혼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임신을 하면은 무조건 군생활 못 하거든요. 네. 그리고 결혼을 하는 순간 대부분 보면 부부가 같이 하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는 무조건 집에 쉬어야 되는 상황이고 저렇게 임신하면서 자기 커리어를 그대로 쌓아갈 수가 없어요. 여성들은. 결혼하는 순간 그냥 아예 주부로서의 삶만 살아가야 되는 게 북한 여성들이거든요. 솔직히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인지를 못해요. 그냥 당연하게 계속 받아들여 왔던 점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당연히 나는 시집을 가고 아기를 임신했으니까 집에서 쉬어야지 이런 생각. 그리고 장마당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남편을 먹여 살려야지 막 이런 생각밖에 없거든요. 근데 요즘 세대는 조금 들어와서 잘못됐다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니 왜 여성들이라고 이렇게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 임신하고 아기를 가지면 집에서만 쉬어야 되나? 우리도 그 가정에 살아가는데 중요한 부분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요금 조금 마인드가 바뀌긴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이제 참 이게 누구 잘못이냐 이걸 모른다는 거죠. 그냥 국가가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익숙되어 있는 삶인 거죠. 임신한 여군을 본 적이 없으세요? 저 봤습니다. 대부분 낙태를 했거든요. 북한에서는 일반 군인들이 혼전의 임신이라는 건 상상도 못 하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는 앞으로의 그 삶에도 엄청난 지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은 이 친구들이 상대가 어마어마해요. 한개 여단급 여단장이라든가 한개 대대급 대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 가족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니면 같이 연애를 하던 남자의 애를 임신했다던가 근데 걸리는 즉시 이 사람들이 인생은 끝나버리니까 저희 병원에 와가지고 뇌물을 거이고 그리고 낙태 수술을 하는 거죠. 그 낙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대에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나니까 생리가 멈춰가지고 냉병 때문에 입원을 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간에 수술을 해주고 회복까지 한 다음에 부대 복귀를 하는 친구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솔직히 저도 군생활 6년 중위의 계급을 달고 있으면서 연애는 해봤어도 막 이렇게 가정을 꾸린다, 저녁하고 가정을 꾸린다 이런 생각은 해봤어도 군생활 가정에 가정을 꾸린다 상상도 못했던 점이에요. 이건. 그래서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고 생명 부활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돈만 있으면 죽었다가도 살아날 수 있다. 네, 그래서 생명 부활권이라고도 합니다. 새도 저도 여기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볼 터치하는 거. 네. 그리고 지금 저 충격먹었는데 손에 문신이 너무 많이 그려져 있어요. 북한에는 문신이 있는 군인 한 명도 없거든요. 네, 문신이 있으면 바로 군에서 제외. 네. 아니요. 군인이 일반적으로 저렇게 애완용을 키울 수가 없어요. 네. 가족이 있다라고 하면 근데 북한은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솔직히 그 동물들한테까지 먹일 것이 없거든요. 그래 부유한 층이 아니면 애완견을 키울 수가 없어요. 오, 저희가 군생활하면서 저렇게 했으면 바로 나가 엎드려 뻗쳐. 그래, 너무 여유로워. 네. 그리고 자차 타고 이렇게 핸드폰을 가지고 브이로그를 찍는다는 것 자체. 그리고 지금 보니까 눈에 속눈썹을 붙인 것 같거든요, 지금. 북한엔 저거 상상도 못해요. 어디가 군기가 없이 감히 군인들한테, 군인들이 눈에다가 저런 걸 갖다 붙여. 계급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져요? 아니, 계급이 높아서도 저렇게 눈에 저런 거 붙이는 군인이 한 명도 없어요. 요즘에 MZ세대라고 해도 생각조차 불가능한 거죠, 저거는. 그리고 핸드폰으로 저렇게 브이로그 찍는다? 저거 힘든 겁니다, 저거는. 핸드폰은 있어요?
있어요. 장교들한테는 허용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시내 중심에서 군 생활하는 친구들은 핸드폰 신호가 터지는데 외곽에서 하는 친구들은 신호가 안 터져요. 그래서 나는 그냥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그냥 자랑사바 여기다 이렇게 착 차고 다니고 여성들인 경우에도 여기다가 차고 허리띠에다 차고 다니거든요. 요즘에는 그나마 핸드폰이 너무 활성화가 돼서 10명당 8명이 가지고 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교들은 또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하냐. 병사들한테다가 야 집하고 연락시켜줄게. 대신 엄마한테 돈을 보내라고 해. 그러면 전화해주는 대신 엄마들은 돈을 보내서 이런 걸로 해서 뇌물을 받고 지휘관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중대생활 숙박시설이 따로 있고 한 개 소대가 한 침실에서 사용을 해요. 온돌방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방이 엄청 작아가지고 한 개 소대 인원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 30명이 15명씩 자야 되거든요. 중대생활하면 애들 잘 씻지 않아서 냄새도 나고 제가 저 브이로그 영상을 통해서 보는데 마지막 사격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걸 봤는데 그냥 권총으로 그냥 탕탕탕탕탕탕 그냥 막 쏘는 거예요. 아니 탄알도 아까운데 왜 저렇게 많이 쏠 수가 있지? 막 군생활 6년을 하면서 총을 총 30발밖에 못 쏴봤어요. 왜냐면 실탄이 부족하고 대신 무기를 잡는 거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실탄 훈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사격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총 쏘는 거. 저런 실탄 훈련을 하는 모습이 정말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군 생활을 내가 만약에 저기 가서 한다. 저는 늙어 죽을 때까지 할 것 같아요. 네, 저 진짜 자신이에요. 저 한국에 와서도 솔직히 군에 받아달라고 갔거든요. 근데 안 받아서요. 탈북민이라고 제한이 돼 있어가지고 실제로 저는 군 생활 늙어 죽을 때까지 할 자신이 있거든요. 근데 불러주는 데가 없어요. 저분들 입장에서는 늘 해왔고 익숙했던 부분이니까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그보다 더 열악한 상상도 못하는 열악한 상황에서 군생활하고 있는 그 북한에서 직접 제가 체험을 했잖아요. 솔직히 놀라거든요. 식단 부분, 군복에 대해서 그리고 여성 군인들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화장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자기 머리 자체도 어떻게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놀랐고 그리고 군인이라면 저렇게 여유롭지가 않아요. 사실 북한에는 군복 입는 것도 그 시간 분초를 아끼면서 군복 입는 것도 딱딱 규정되어 있고 심지어 걸어 다니는 것도 이렇게 걸어 못 다녀요. 군인들 경우에는 1분에 120보를 걸어야 되거든요. 너무 규칙적인 없는 곳에서 먹지도 못하면서 규칙적인 생활만 빡세게 정말 훈련을 받아왔는데요. 저런 영상을 보면 진짜 체험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저런 분들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군 생활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허위사령부 가는 게 지원해서 자원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키, 체격, 인물 이런 것들 다 따져가지고 거기에서 신체검사까지 합격이 돼야만 가는 곳이 허위사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출신 성분이에요. 만약에 산부인과 검사에서 걸리면 그런 게 다 좋아도 못 나가요. 학교 때 남녀간의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바로 탈락이거든요. 신선도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생물도 그대로 살아있는 거 올려놔야 신선하잖아요. 그런 마인드거든요. 저는 제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국가에서 배정해주는 데 따라 가다 보니까 특수과 간호장교로 들어갔거든요.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주는 교육이 없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드라마라던가 이런 인터넷 매체로 저희가 몰래 들어온 데서 보면 권총을 가지고 막 쏠 수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통령을 포하고 막 헬기가 막 날아오고 막 엄청나게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거 보고 어떻게 대통령이 가는데 일반 시민들이 알 수가 있을까? 대통령 관저 같은 것도 다 노출되어 있잖아요. 북한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거든요. 진짜 측근을 관리하는 사람 아닌 이상 어디 가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요. 다녀오고 다녀왔다라고 하면 다음날 뉴스가 나오거든요. 테러가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간저도 노출되어 있고 일본 사람들도 가서 그 배경으로 사진 찍을 수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인터넷 매체로 제가 많이 봤는데 북한에 있을 때 그게 조금 의문점이 있었어요. 왜 저렇게 노출되어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일어 안 나는지. The president. I guess I have to do it myself. I know it's not. 조금 놀란 게 있는데 이 경호처 분들 보니까 나이가 꽤 있으신 분들도 있네요. 북한에는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안 쓰거든요. 무조건 20대.
20대 초반부터 경호처를 뽑거든요. 그리고 저 친구들은 혈기왕성하고 젊은 친구들이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도 대처 능력. 근데 저 정도면은 솔직히 북한의 경호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주민들하고 완전 측근등으로 다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장소는 한 번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보여진 적은 없었기 때문에 저런 게 전혀 없거든요. 만약에 주민들하고 같이 행사를 할 때는 자기 혼자 제일 높은 데 들어가 있어요. 계란을 던지고 싶어도 날아 못 가죠. 거기까지는 주속당 주민들이 올려다 봤을 때 제일 가까이 보여도 얼굴이 요만큼밖에 안 보여요. 어느 한 마을에 현지지도 갔는데 경호처 사람들이 집집마다 문을 다 걸어요. 사람들이 못 나오게 만들고 그 같이 동행할 사람들만 몇 명을 데리고 나오는데 조금만 그 김정은이 선 자리에서 이 사람이 조금만 이렇게 옆으로 다가서잖아요. 그러면 발로 밀어요. 이렇게. 만약 저렇게 한 명이 올라온다, 뭔가 날아온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그냥 그 대통령을 감싸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 내려가서 그 사람을 칠 것 같은데요. 네, 약간 이런 마인드. 6처가 제일 기본이거든요. 김정은의 제일 측근에서 경호하고 그 다음에 7처 친구들이에요. 한 사람들만 경로하는 게 아니고 경호 그 막이라는 게 몇 개로 단계로 몇 개로 되어 있거든요. 1단계 6처라면 2단계 7처, 3단계가 8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 보면 막 키도 다 거를 없잖아요. 네. 다 뽑아서 데려간 친구들이에요. 키, 체격, 인물 6처야. 제일 측근 경호. 제가 듣기로는 똑같은 차가 10대를 다닌다라고 하더라고요. 김정일 때 사고 한 번 났던 적이 있었어요. 저렇게 측근 경호를 하면서 움직이는데 원래 수류탄도 다 있었거든요. 이 경호하는 친구들이. 근데 수류탄이 오발로 잘못 떨어져가지고 폭발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 그 이후부터는 경호 친구들이 수류탄 금지. 그래서 권총들만 다 차고 다니거든. 뭐 그냥 아예 사라져 버렸죠. 어디에 간지도 모르고 잘했던 실수든 뭐 고의든 상관없이 그냥 테러로 치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는 그냥 목이 날아나는 거죠. 그냥 그 참 무서워요. 심지어 젓가락으로 이렇게 귀를 만져가지고 간통을 하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피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 귀랑 만져보고 그 이제처럼 혈관을 피해가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북한 같으라면 벌써 저 친구는 없어졌어요. 저런 것도 상상도 못하거냐. 뭐 저렇게 대통령이 가는 길을 막는다고 그러면 대가 아예 연자제로 다 죽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내가 김씨다라고 하면 그 김씨 핏줄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사촌 완전 사돈의 8촌까지 싹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낮에 저렇게 대통령 차가 막 주민들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 그것도 안 되고 그 1호 행사라는 걸 할 때가 있는데 이것도 평양시 주민들, 충성심이 제일 높은 사람들 평양에서만 진행을 하거든요. 그때는 그 평양시 안에 있는 경호부대 친구들이 다 나와버려요. 그리고 보위부, 그리고 경찰들 다 나와가지고 그 선에서 어느 정도까지 못 나가게끔 만약에 한 발자국만 건너가도 그냥 총탁에 맞을 수 있고 북한엔 그게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국민을 뭐 상처를 입힌다라고 해서 이제처럼 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가대 응징이다. 뭐 이런 것들이 없어요. 나라에서 봤을 때는 저게 저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경호처니까 당연히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 직무에 저는 충실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 대통령이 어딘가로 이동할 때 항상 의료장교 같이 동행한다고 해요. 네. 북한도 있습니다. 네, 담당 군의관이 따로 있어서 김정일 때도 거의 20대 여자 군의가 다니고 나이 드신 의사분 한 분 이렇게 2명이 조를 해서 다닌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간호사 1명, 의사 1명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했는데 김정은 때도 똑같다라고. 의사를 김정일 때 모든 사람들 싹 다 바꾸고 자기 사람들로 싹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 그때 김정일까지 모시고 정말 그거밖에 보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냥 정년퇴직이라는 것도 없고 여기는 뭐 정년퇴직하면 그래도 연금 같은 거라도 나와서 살 수 있게끔 하잖아요. 북한에는 그게 없어요. 측근한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챙깁니다. 안 챙기면은 자기가 죽어야 되니까. 여기는 그 국민이 우선인 나라다 보니까 표현의 자유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에서는 저렇게 되면 그냥 바로 폭탄 맞아 죽을 수 있고 바로 교수형에 달 수도 있고. 저는 14살 때부터 특정을 지어서 국가에서도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엄마가 심지어 말을 안 듣는다고 이렇게 빰 한 대 때리면 여기 손자리가 나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처벌받아야 돼요. 국가 재산으로 등록이 돼서.
그래서 저는 14살 때부터 학교에서 선생님도 나를 건드리지 못했고 친구들도 나한테 흉터조차 남기는 걸 절대 무서워했거든요. 그 졸업하는 시기에 마지막 종합 검사를 하거든요. 거기에 가서 여성들인 경우 이렇게 특별하게 또 냄새 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땀내가 심한 사람들. 그 겨드랑이 냄새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얼굴 규칙 뭐 손가락 4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개, 여기서부터 요 코끝까지 4개. 여기 일치하게 외형상으로 봤을 때 일치해야 되고 얼굴은 계란형이어야 되고 뭐가 딱 이렇게 뭐가 나는 데가 없어야 돼요. 치마를 입었을 때 선이 이뻐야 되니까 무릎이 서로가 이렇게 떠 있는 친구들은 안 되거든요. 무릎이 무조건 붙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산부인과 검사 전염막 있는지 이런 걸 보러 가거든요. 거기에서 저도 마지막 최종으로 합격이 돼가지고 간 것이 지금 호의사 쪽에 경호부대로 갔어요. 저는 좀 놀랐던 게 나이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호처 일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질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분들의 삶은 그냥 쭉 경호원으로 살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어요. 당연히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북한도 나름 배우고 있거든요. 배우고는 있지만 북한에서 하는 경호랑 그리고 여기서 하는 경우가 자체가 틀리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위험한 상황에서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분들이 만약에 가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대처 능력이 빨라야 되고 더 훌륭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현실적인 부분에서 실제적인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경우보다는 조금 능력적으로라든가 그리고 수시로 일어나는 대처 능력이 조금 더 잘 되어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